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바빠. 아버님, 이번 주말엔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형, 요즘 정신없어서 연락을 못했네. 조만간 보자. 조만간? 나중에? 하지만 그 조만간은 오지 않고 나중에라는 말은 결국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때는 나 없이 안 될 것 같았던 가족들, 죽고 못 살 것 같던 친구들, 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친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내가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습니다. 연락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핑계를 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 이 관계를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6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끝없는 희생은 결국 돌려받지 못한다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젊을 때는 남을 위해 희생하면 언젠가 그 보답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어 돌아보면 어떤가요? 과연 그 수많은 희생이 충분히 보상받았나요? 자식들을 위해 젊음을 바쳤지만 이제는 바쁜 일상을 이유로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정을 쏟았지만 이제는 연락 한 통조차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당연한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막상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과연 진심 어린 정으로 유지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혼자가 될 것 같아서라는 두려움으로 억지로 이어가는 걸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 결국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때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는 배신을 부르는 법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얽매일수록 상대방이 자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고 신경 쓰고 맞춰주기만 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힘들어질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순간 내 행복은 저만치 멀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끝없는 희생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5세 김영자 씨는 평생 가족과 친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꿈도 포기했고 친구들에게도 늘 먼저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결혼 후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마다 한상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바빠서 못 간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생일마다 선물을 보냈지만 그들은 답장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만남을 주선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의 전화가 부담스러운 듯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심한 감기 몸살로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병원에 갈 힘도 없었지만 문을 두드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몇 년을 먼저 연락해오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돌아보는 사람은 없다는 걸. 그렇게 믿었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유를 찾았다고 느낍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는 돈과 맞바꾸는 거래일 뿐이다입니다.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국 주고받기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순수한 우정과 정을 믿었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돈, 도움, 유산, 물질적인 이익이 오가는 관계가 될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친절한 척 다가옵니다. 특히 자식이나 친척들이 평소엔 연락도 없던 주제에 갑자기 건강은 어떠세요?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뻔합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유산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힘든 상황이라며 손을 내밉니다. 그동안 외로워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은 이런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감사를 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사례가 넘쳐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부모가 정작 돈이 떨어지자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쓰고 밥을 사는 사람에게는 연락이 쏟아지지만 돈을 쓰지 않으면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노년에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결국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유지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더욱 씁쓸한 건 그 돈과 정성을 쏟아부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무관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베풀며 살아온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엔 가장 외롭게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그들도 날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는 한낱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돈과 희생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돈이 떨어지면 떠날 사람이라면 애초에 진짜 내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는 결국 돈과 맞바꾸는 거래일 뿐이고 그 거래가 끝나면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78세 박정수 씨는 평생을 자식과 친척들을 위해 돈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도 있었고 연금도 받았기에 주변에서는 늘 그를 돈이 많은 어른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아빠,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엄마, 사업이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도와주다 보니 결국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이 있을 땐 가족이었지만 돈이 없으니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랜 친구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늘 박 씨가 밥을 사고 술값을 내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어렵게 이번에는 내가 내라고 말했다가 듣게 된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형도 돈이 없나 봐? 그럼 다음에 보자. 그 후로 친구들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지해온 인간관계는 돈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돈이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였고 돈이 없어진 순간 그 누구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그는 인간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남은 인생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잘만 산다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나요?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직장 동료까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없는 헌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내가 없어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간다는 것을. 자식들을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학비를 대주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는 분명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힘들 거야 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없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라는 형식적인 말만 건넬 뿐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내가 없으면 모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주선하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임에서 빠져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없어도 그들끼리는 여전히 잘 논다는 사실을, 심지어 내 부재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을 하며 온 힘을 다해 챙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나만큼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지시겠죠 라며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생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사람들은 잘 살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자식들은 먹고 살고 친구들은 즐겁게 지내고 가족들도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내 희생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결국 잘만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고 다 정이 있는 건 아니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니까 당연히 서로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친척들까지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하고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이 생겼고 내 삶은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한때는 우리 가족이니까 언제든 의지할 수 있겠지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부모는 부모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는 차가운 현실만 남았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를 중심으로 뭉쳐 함께 지냈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 점점 멀어집니다. 유산 문제가 끼어들면 더 심합니다. 평생을 같이 자란 형제자매라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더한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이 오가지만 결국 싸움 끝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마다 찾아가고 경조사 때 빠짐없이 챙겼지만 정작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뜻한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되는 관계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를 나눈 관계라도 정이 없으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를 챙겨주지도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대하고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자주 만나야 돈독해지고 연락을 자주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금이 가고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더 오래 간다는 것을. 가족을 보세요. 자식들과 가까이 살고 자주 왕래하면 더 애틋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지려 합니다. 손주를 자주 보고 싶어 자식 집에 자주 찾아가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처음엔 받아주던 며느리나 사위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결국 애써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가끔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삶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젊었을 때처럼 매일 연락하고 모든 걸 공유하려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너무 깊이 얽히면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연락하고 너무 깊게 간섭하지 않을 때 오히려 오래가는 친구가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웃들과 정을 쌓으려 노력했지만 너무 친해지다 보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많아집니다. 서로를 지나치게 알고 간섭하면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생기고 오해가 쌓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낼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 가까이 가려 하면 관계가 깨지고 적당한 거리에서 있을 때 오히려 오래 간다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도 마세요. 오히려 편하게 두고 볼 때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그것이 진짜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남을 위해 살기엔 내 남은 시간이 아깝다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나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다릅니다. 앞으로의 삶은 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들은 키울 때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다들 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연락 한 통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언제까지 부모 노릇을 하며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할까요?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울고 웃으며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바쁘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내가 먼저 신경 쓰고 챙기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친구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남은 인생은 나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남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남의 눈치를 보며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간을 쓰기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남은 시간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소중하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6번째 이유는 도움이 필요할 땐 다들 핑계를 댄다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나요? 자식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 친구가 어려울 때 달려갔으며 가족과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나도 힘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다들 바쁘고 힘들고 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평생 부모의 희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고 몸이 불편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요즘 회사에서 너무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없습니다. 또다시 연락하면 이번 주말엔 일정이 있어서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요양보호사 부르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젊었을 땐 그들의 필요를 맞춰주기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땐 그들의 인생에서 나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친구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때는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작은 부탁이라도 하려 하면 그들의 태도는 변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나도 힘들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상황이 좀 그래. 한때는 내 고민을 들어주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어려움을 짊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가까운 친척들은 더합니다.
평소에는 좋은 말을 건네고 친절을 베풀지만 내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평생을 베풀어 왔던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미안한데 내가 좀 바빠서,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나는 외면당하고 결국 홀로 버텨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기대려 했던 인간관계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도움을 주던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기대하며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다들 핑계를 대며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매달려도 애써도 인간관계는 결국 변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사람들은 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기대고 애정을 쏟고 기다려야 할까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희생하지 마세요. 남을 위해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내 삶을 시작하세요.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잘 키워놔도 결국 혼자야. 돈 모아봤자 병원비로 다 나가더라. 사람 관계 다 부질없어. 혼자 사는 게 최고야. 노년에 깨닫게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의지하려고 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집착할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준비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현명한 준비 중 첫 번째는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가 평생 곁을 지켜줄 거라는 착각,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입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기댈 곳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불편한 잔소리,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혼자라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으면 그게 더 지옥입니다.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이용당하거나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 한 명이 수십 명의 가짜 인간관계보다 낫습니다. 억지로 모임을 나가고 필요하지도 않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외로운 삶입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하다고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 결국 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보통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응급 연락망을 만들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불안에 떠는 대신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강한 삶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 때 노년은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이제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년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72세 남성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한 집이 감당되지 않아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으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동네 선배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해 다니면 평생 외롭지만 받아들이면 혼자 있는 게 즐겁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혼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니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외롭다고 느끼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삶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장래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미루다가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예고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사람들이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장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도 미리 계산해두고 계약을 해두면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까지 짐을 지우는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마무리입니다. 유언장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일도 흔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럴 일 없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막상 일이 벌어지면 더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내 뜻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락할 사람, 처리해야 할 일, 원하는 장례 방식 등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는 말을 남긴다 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직접 적어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을 정리해 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막판까지 불안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당당합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어느 78세 남성이 생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화장 절차까지 결정해 두었습니다. 유언장도 직접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맡겼으며 자신이 사망한 후 연락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남은 재산의 분배 방법을 명확히 정해 형제들 간의 갈등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혼란 없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고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모든 걸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친구는 가족들이 장례비 마련에 허덕이고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겪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마지막을 정리했던 이 노인은 준비된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아까워하며 움켜쥐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누려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하다가 남은 재산은 자식들이 가져가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사치는 낭비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비싼 해외여행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던 싸구려 커피 대신 좋은 원두를 사서 마셔보는 것, 늘 아끼던 옷 대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어보는 것, 가끔은 혼자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노후를 대비해 일정한 돈을 남겨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고 안 쓰다 보면 결국 그 돈은 남의 것이 됩니다. 병원비로 나가거나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제대로 쓰고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쌓아둔 돈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은 이 정도는 써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남 눈치 보며 평생 절약만 하다가 정작 즐길 줄도 모르고 떠나는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값비싼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책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낭비는 돈을 쓰지 못한 채 후회 속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돈보다 즐겁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더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한 번도 돈을 쓰지 않고 힘들게만 살다 간다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노년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검소하게 살며 아끼고 또 아끼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보고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70대 여성이 평생 전략하며 살아온 끝에 남은 것은 쓸 줄 모르는 돈과 끝없는 후회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싶은 옷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모아둔 것이 많았지만 이미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던 친구는 결국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떠났고 자식들은 상속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떠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고 예쁜 옷도 사 입으며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노후가 달라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로 한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웃으며 떠났습니다. 네 번째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여 간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집안에 쌓여 있는 물건들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방해하는 짐일 뿐입니다. 쓰지도 않는 가구, 몇십 년 된 옷, 이미 유행이 지난 그릇들까지 쌓아두고 살아봤자 인생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가벼워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쥐고 있으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숨 쉬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버리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아까운 것은 그 물건들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집에서 사는 것은 그저 창고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쌓인 물건들 때문에 걸어 다니기조차 불편하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 때마다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스트레스를 주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물건들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삶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라고 생각하며 쌓아둔 물건들은 결국 평생 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고장난 채로 방치된 전자제품, 이미 다 낡아빠진 가구들. 이런 것들은 언젠가가 아니라 영원히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새로 사면 됩니다.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낫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안고 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정신까지 피폐해집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삶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반면 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살아가면 생각도 정리되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옷장은 딱 입을 옷만 남기고 주방에는 자주 쓰는 그릇 몇 개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도 불필요한 가구를 치우고 넓게 쓰면 훨씬 쾌적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평온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비싼 거였는데 이건 추억이 있는 물건인데 이런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집은 계속해서 쓰레기장이 되어 갑니다. 물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안고 사는 것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고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버리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80세 여성은 평생 버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집이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고장난 가전제품, 이미 다 떨어진 그릇까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좁아지고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쌓아둔 물건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결국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원 후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가볍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딸과 함께 대대적인 정리에 나섰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기부하고 고장난 물건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불필요한 가구까지 정리하자 집이 한층 넓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시원할 줄 알았으면 진작 버릴걸. 일하며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도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생활하며 단순한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겨야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행복을 바라다가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가족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 여행을 다녀야 즐겁다. 이런 생각이 결국 불행을 부릅니다. 현실을 보면 돈이 많아도 허전해하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하며 여행을 다녀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반면 따뜻한 차 한 잔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노후에는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할 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비싼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외로움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노년은 끝없는 소비로 채워지다가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햇볕 좋은 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낮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집에만 있을까? 이런 비교가 쌓이면 노년은 끝없는 우울함 속에서 무너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이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반면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거창한 행복을 찾는 시기가 아닙니다. 소소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순간 노후의 삶은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비싼 차, 큰 집, 높은 지위가 아니라 오늘 한 끼의 밥을 맛있게 먹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 불필요한 후회, 무의미한 집착 속에서 허우적거릴 필요 없습니다. 노년에는 홀가분한 삶이 답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작은 행복을 즐기고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후회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볍게 살다가 당당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노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사니까 불편하지 않아? 불편은 무슨? 속이 다 시원해. 노년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긴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사는 기분인데.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 옆에 스트레스 없는 자유가 있으면 충분해.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배우자를 챙기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내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늘 남들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차례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희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오롯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시원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첫 번째로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 누군가는 외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젊을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를 챙기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엄마니까, 아빠니까, 가장이니까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내 감정, 내 꿈, 내 시간이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되찾는 기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도 됩니다. 누가 깨울 일도 없고 누구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해 뜨자마자 부엌에 들어가 아침상을 차리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 끼니를 정성스럽게 차려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입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로 마트에 가도 되고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봐도 되고 새벽에 갑자기 음악을 틀고 혼자 춤을 춰도 됩니다. 내가 원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돈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면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떠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삽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쓰던 돈,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는 데 투자할 차례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해방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둘 자유가 생겼습니다. 오로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해방은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어른으로서 젊은 시절에는 언제나 일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68세 김영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숨 쉴 틈도 없이 엄마니까 아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은퇴하더니 온종일 집에서 TV만 보며 밥은? 커피는? 을 외쳐댔습니다. 자식들도 엄마, 우리 애 좀 봐줘 하며 손주를 맡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구나.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거야. 선언하고 홀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잠 자고 요가도 배우고 혼자 배낭여행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김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니까 너무 신나. 속이 다 시원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2번째로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새벽같이 출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족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친척 경조사비로 끝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작 나를 위해 쓴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돈보다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만큼 늦잠을 자고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보며 나도 저렇게 뛰어다녔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주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을 몇 군데씩 돌아다니고 몇 푼 아끼려고 긴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편하게 사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돈과 다르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행사와 불필요한 모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친척들을 챙기고 생일이면 손수 음식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할 자리도 불편한 인간관계도 없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씁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뤘던 취미와 배움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곧 시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제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2세 박명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 봐서 싸게 사야 한다는 강박의 시장을 몇 군데씩 돌아다녔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사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도 제각기 살 길 찾아 떠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지만 이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밤새 정주행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혼자라서 외롭지 않아? 박명자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시간 좀 써보네. 아까운 내 시간 남들한테 뺏기던 시절은 끝났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3번째로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좋은 아내가 되어야 했고 아이를 낳으면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의 출근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의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됩니다. 밥은? 빨래는? 이거 좀 해줘. 라는 소리를 들을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여자니까라는 말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하고 엄마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그 모든 역할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손주를 봐줘야 한다는 말, 조용하고 점잖게 살아야 한다는 말 모두 내려놓아도 됩니다. 손주를 보고 싶으면 보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이제는 나 자신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혼자면 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가장 외로운 것은 혼자가 아니라 억지로 원하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없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외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해진 역할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굴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0세 이정순 씨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밥 차리고 시댁 행사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늘 역할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시댁 갈 필요도 없고 아침마다 남편 밥을 차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도 나 바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혼자면 쓸쓸하지 않아? 이정순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노릇 좀 하는 기분이야. 역할놀이에서 해방됐거든.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4번째로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혹사시키고 아파도 병원 한 번 가기 어려웠습니다. 남편 밥 챙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까지 돌보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도 참고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마는 괜찮아, 내일부터 하고 쉬자라며 내 몸을 방치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식사도 내 건강에 맞춰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 입맛에 맞춰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만들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식사를 조절하면 됩니다. 싱겁게 먹고 신선한 채소를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고기 좋아한다고 매번 고기 반찬을 올릴 필요도, 자식이 김치 없으면 안 먹는다고 매일 김치를 담글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운동도 내 리듬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챙기느라, 손주 돌보느라 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책도 가고 요가도 배우고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을 내 스케줄에 맞춰 즐길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컨디션이 좋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잠도 내 몸이 원하는 만큼 잘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편이 술상을 차리거나 새벽같이 일어나 자식들 아침을 준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졸리면 자고 개운할 때 일어나면 됩니다. 낮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밤늦게까지 책을 보거나 TV를 봐도 됩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들 병원부터 챙기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남편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자식들 감기 걱정하느라 나는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내 몸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건강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고 약도 제때 챙겨 먹습니다. 이제 내 몸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삶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내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건강하게 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1세 김순자 씨는 평생 가족들 챙기느라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았다. 남편이 허리 아프다 하면 한의원부터 찾아 나섰고 자식이 감기 기운 있다 하면 약을 먼저 챙겨줬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엄마는 원래 튼튼해 한마디로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렸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혈압도 높고 관절도 안 좋고 이제는 본인 건강부터 챙겨야 해요. 그제야 깨달았다. 내 몸 망가지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 그날 이후 남 신경 끄고 오로지 자기 건강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새벽마다 공원에서 걷고 먹고 싶은 건강식도 제대로 챙겨 먹었다. 얼마 전 자식이 엄마 손주 좀 봐줘 하자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운동 가야 돼. 내 건강이 먼저야. 친구들이 물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김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 몸 좀 챙기니까 너무 속이 다 시원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5번째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들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가족들의 스케줄에 내 하루가 휘둘리고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내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나만의 시간표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온전히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출근, 자식 도시락 챙기느라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상쾌하게 산책을 해도 좋고 조금 더 자고 싶으면 늦잠을 자도 됩니다.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하루 일정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스케줄에 맞춰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쇼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하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싶으면 아침마다 요가를 하거나 저녁에 산책을 하면 됩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쓰는 것만큼 속이 시원한 일이 없습니다. 식사도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과 자식들 입맛에 맞춰 기름진 반찬, 국, 밥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볍게 샐러드 한 접시로 끼니를 때울 수도 있고 혼자만의 특별한 브런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꼭 챙겨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도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입맛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 됩니다. 취미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취미 하나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다 돈 낭비다.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취미냐라는 소리를 들으면 시도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수영을 배우고 여행을 떠나도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에게 맞추느라, 가족을 챙기느라 내 루틴을 만들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표를 짜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69세 박영희 씨는 평생 가족들 스케줄에 맞춰 살았다. 남편 출근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끝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손주까지 돌보느라 자기만의 시간표란 건 꿈도 못 꿨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다. 처음엔 멍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내 시간표를 만들어 볼까? 매일 아침 8시 알람 없이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수영을 배우고 저녁엔 보고 싶던 드라마를 정주행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해 엄마, 내일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박영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한데 내일 요가 수업이 있어서 안 돼. 친구가 물었다. 혼자 지내니까 심심하지 않아? 박영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제야 내 시간 좀 써보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요. 바빠서요. 여보,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피곤해.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남편은 무심하고 친구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늙어서 남에게 기대면 실망만 남습니다. 노후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기대기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 자식, 남편, 친구보다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 다 필요 없다.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남에게 기대야 하지만 자식도 국가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비참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용돈에도 감사해야 하고 병원비 한번 내달라는 말도 쉽게 못합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담과 의무로 변질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교통비, 모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은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모임에 나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방법도 많아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 들면 작은 병 하나도 큰 돈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결국 병이 더 악화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살 곳도 문제입니다. 살던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행을 막아줍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눈치 보고 친구와 멀어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살아갈 집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1세 김 씨는 돈이 노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했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최상의 치료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덜어줍니다. 좋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늙어도 돈이 있으니 선택권이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반면 70세 박 씨는 돈 없이 늙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 없어도 자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거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루다 보니 병이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돈이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려 해도 교통비조차 아까워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2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늙어서 건강을 잃으면 병원과 약이 삶의 전부가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자유도 사라집니다. 건강 없이 맞이하는 노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든 몸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 죽만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 신세를 지느라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기회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무용지물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이 술술 나가고 간병인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노후를 편히 살려고 모아둔 돈이 치료비로 사라지는 순간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을 아끼려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노후의 자유도 모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끝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걱정하지만 결국 본인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짐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어도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돈도, 인간관계도, 자유도,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건강이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지금도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고 덕분에 약 한 알 없이 지냅니다. 몸이 가뿐하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며 한숨 쉬는 사이 김 씨는 여전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 덕분에 돈도 아끼고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을 때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멀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를 했지만 병간호가 힘들다며 요양원에 모셔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자유도,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배우자가 떠난 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무너집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혼자가 된 현실이 남겨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지고 집안은 적막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더 비참해집니다. 상대가 관리하던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혼자 남겨졌을 때 생활이 흔들립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삶이 무너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 속에서 불안과 후회 속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와만 지내다 보면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어색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미리부터 관계를 넓히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남으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비 걱정과 간병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확장,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사라진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후회도 늦습니다. 70세 김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재정을 직접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취미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떠난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외로움 대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고 재정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자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남편과만 지냈던 터라 친구도 없었습니다. 외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점점 우울해졌고 병원 갈 때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혼자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막과 무료함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허무함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면 오늘이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노년에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TV만 보다가 시간 보내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는 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삶을 채우는 힘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짧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고 무엇을 하든 재미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치매도 예방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취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지만 취미가 있는 노년은 매일이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70세 김영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몸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날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꽃, 풍경, 동물을 그리며 몰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생기자 하루가 짧아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해도 외롭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다섯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늙어서 홀로 남겨지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챙기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남편이 무심하면 외롭고 친구가 소원해지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려면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까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더 불행한 길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든 말든 친구가 연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노년에 이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찾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남편이 무관심하면 쓸쓸해지고 친구가 멀어지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줄 압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남의 일정보다 내 일정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 그 빚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났고 남편 걱정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만이 노년에 자유롭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크자마자 자기들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고 남편의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바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속이 후련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